자, 이제 북미지역연구 9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연과 건강 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디지 하냐면 고소득층의 중장년층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연과 건강 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기농 열풍을 리드하고 있다입니다. 주로 찾는 유기농 식품 매장은 홀푸드 마켓, 트레이더스 조스 등과 같은 대형 체인 매장입니다. 이 밖에 안드로니코스, 헬리스와 같은 소규모의 로컬 중고가 체인 매장과 집 근처의 파머스 마켓. 이 파머스 마켓이라는 건 뭐냐면 소규모 농산물 직판장으로 싱싱한 유기농 제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으며 일반 슈퍼마켓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자기 농장에서 농사한 거를 직접적으로 가져와서 소비자하고 다이렉트로 중간에 어떤 유통이 없이 그렇게 거래하는 것이죠.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가끔 이제 요런데 어떻게 짬짬이 알아서 이렇게 가서 저렴하게 싱싱한 농산물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파머스 마켓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유기농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유기농을 강조하기보다는 유기농 원료의 함량을 정확히 표시하고 제품의 특성을 자세하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식품뿐만 아니라 미용 제품, 섬유, 의류 등 다양한 상품 시장에서 유기농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이제 유기농 의료와 생활용품 주요 구매처는 타겟, 샘스클럽, 월마트입니다.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주요 구매처는 세포라, 노르드스트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 중장년층 시장이란 것은 소비의 양극화를 보이는 대표적인 소비자 집단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소비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자료의 주 12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의 양극화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개인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재화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소비하고 그 이외의 일상적인 재화에서는 절약하는 소비 패턴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재 중심주의와 실용주의가 공존하는 소비 행태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커피, 피자 등 일반 식료품에 있어서도 프리미엄 브랜드의 고급 제품이 인기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스타벅스 커피와 디 고르노 냉동 피자를 들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의 경우에는 최근에 파네라 브레드라는 제품이 성공적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품질 측면에서 고가 프리미엄 제품이나 저가 제품이나 큰 차이가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타겟, 코스트코, 샘스클럽 등 대형 할인 매장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중장층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복합 기능을 제공하는 첨단 전자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내비게이션 제품의 경우에 단순한 내비게이션 기능 이외에도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기능, 음성 인식 기능, 주차 모니터링 기능, DVD, TV 등 통합 엔터테인먼트 기능, 3차원 그래픽 등의 첨단 복합 기능이 내장된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우리가 흔히 선도 사용자라고 그러죠. 이걸 영어로는 early adopter라고 그러는데요. 선도 사용자의 개념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티네이저의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중산층 고소득층의 노년층 시장입니다. 자, 여기는 60세 이상의 노년층 소비 시장을 의미하며 베이비붐 세대가 대규모로 진입할 예정으로 향후 10년간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전후 베이비부모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는 현재 40에서 59세에 해당하는 연령층으로 2005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 인구의 약 2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제 노령화 현상이 어느 국가에서나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죠.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우리가 기대치입니다. 자, 이들은 이제 경제력에 따라서 두 개의 소비 그룹으로 이분화되는 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실버 마켓이라고 그러죠. 노년층 시장을. 이 실버 마켓은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고 경제적인 여유는 많지 않은 그 세대를 이제 스윙 세대라고 합니다. 스윙 제너레이션. 자, 요것도 이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주 13번에 있는데요. 자, 스윙 세대란 65세를 한창 넘은 세대로서 베이비붐 이전 또는 2차 세계대전 중에 태어난 인구층을 의미합니다. 1930년대 인기가 절정에 달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인기가 감소한 재즈의 한 형태인 스윙에서 그 명칭을 따왔습니다. 자, 이렇게 스윙 세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피 노년층이 있습니다. 여피 노년층은 65세를 간 넘어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그런 이제 그룹입니다. 요 여피 노년층은 여피 엘더리라고 영어로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피 노년층에 대한 설명은 그 자료에 맨 밑에 박스에 있는데요. 그 박스를 살펴본 후에 줄을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윙 세대. 스윙 세대는 특징은 검소하고 절약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소비하기보다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소비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소비는 희생한다는 그런 의미죠. 두 번째는 이제 여피 노년층인데요. 여피 노년층은 스스로를 노년층이라기보다는 중년층이라고 칭한다. 아까 내가 좀 비슷한 개념을 설명했죠. 저희 나라에서도 아까는 50대 중반부터 이제 60, 70대를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60대 중반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현재까지는 이제 노년층이라고 만 65세 이상을 지칭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후에는 더 상향될 것이라고 예상은 돼요. 자, 그러나 이제 이런 연령적으로는 노년층이지만 본인은 중년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의상만 얘기했습니다만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미생활, 피부관리 등등등등. 그래서 젊은이나 중장년층과 유사한 소비 패턴을 보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여피 노년층은 젊은 시절 일에 몰두하면서 축적한 경제적인 자산을 운동이라든가 여기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죠. 헬스클럽에 가서 하는 거 아니면 자기가 정기적인 어떤 클럽에 속해서 운동하는 거 아니면 지인들과 하는 거. 여기는 운동에는 골프를 비롯해서 다양합니다. 이거는 수상스키, 그 다음에 패러글라이딩 등등등등. 여기 요즘은 큰 연령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어떤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연령의 차이 없이 이렇게 참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게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 그 다음에 여행은 이건 연령, 세대, 성별을 이게 가리지 않죠. 이거는 전 세대, 전 연령층에서 일단 여행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자신의 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하나의 형태로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식품 섭취, 사치품 소비, 아까 이제 자기가 정말로 이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소비재. 여기 사치제라면 우리가 남성의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사치제라 그러면 고급 시계라든가 고급 양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들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이라면은 주로 이제 핸드백을 비롯한 여기도 의상이 있겠지만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이제 사치품 소비에 주로 이제 명품 소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치품 소비 등 자신을 위해 이제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여피 노년층은 주 14번을 이제 보면 향후 노년층으로 대거 진입할 베이비 부모와 매우 유사한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풍부한 여유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소비지향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은퇴 후에 여유 소득이 많아서 기부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 연령층이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집안을 장식하는 데도 많은 소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외식, 여가생활, 스포츠 참여도 즐기고 있으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죠. 자, 이들은 이제 노화 방지에 관심도 큰 편이어서 건강 관리를 위한 기능성 식품, 특히 이제 노년층에는 되게 이제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고단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품들을 이제 소비를 많이 합니다. 건강 보조 식품, 여기는 여러 영양제가 있겠죠.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편리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보다는 캐주얼한 것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캐주얼하고 밝은 분위기의 식당도 즐겨 찾고 있고, 채광이 잘 되는 밝고 편리한 실내 인테리어를 선호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핵심 소비 계층별 주요 특성이 표 58에 자세하게 요약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겁니다. 앞에서 이제 쭉 했던 거를 이렇게 표로 잘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리뷰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소비 계층, 중산층 부모의 영유아. 자, 이들의 이제 주요 특성은 뭘까요? 조부모와 중산층, 고소득층 부모가 주요 수요자입니다. 여기서는 안전을 고려한 고가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고요. 그러나 이제 단 프라이빗 브랜드 틈새 시장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 대비 효능을 중시하는 그런 측면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건강을 고려한 유기농 제품, 주로 의료가 되겠습니다만은 수요 확대가 있고요. 또 빈번한 유행 변화로 인해서 소량 오더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입소문 마케팅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핵심 소비 계층인 중산층 고소득층의 틴에이저입니다. 이들의 주요 특성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고 저축보다는 소비 지향적이라는 얘기죠. 높은 브랜드 민감도를 가지고 있지만 브랜드 충성도는 낮다는 것이고요. 다양한 홍보 매체 수단을 활용한다는 것이고, 전자제품의 네트워크 등 복합 기능을 선호하고 있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온라인 상태로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또한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고가 브랜드 이미지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비 계층의 구매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고 있죠. 이게 이제 키드 플루언스라고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또한 아시아 이민자 계층의 자녀 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도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핵심 고소득층의 중장년층이라는 핵심 소비 계층의 주요 특성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전보다는 뚜렷한 가족 지향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최신 기능의 가전제품 구입 및 교체 수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의 자연 친화적인 그런 건강보조 제품에 대한 수요자이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개인 소비가 양극화를 보이고 있고요. 친환경 제품에 대한 높은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죠. 또 노안을 억제하고 항상 젊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산층, 고소득층의 노년층 요 핵심층을 한번 주요 특성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계층 내 소비 특성이 뚜렷이 구분되는 시장으로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죠. 스윙 세대, 옆이 노년층. 자, 이렇게 이제 구분되고 있죠. 자신이 노년층이라는 이미지가 부각되는 것을 기피합니다. 인간의 이제 본능적인 그런 이제 희망 사항이겠죠. 요거는 풍부하고 여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하고요. 편리성과 실용성을 중시한 상품 서비스를 선호합니다. 개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웰빙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고요. 첨단 가구 의료기기의 일반 가정으로의 도입도 증가하고 있죠.
자, 이제 또 북미 시장 핵심 소비 계층별 마케팅 포인트 및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상품을 출시해야지 여기서 성공할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제시가 지금 표 59에 이제 집약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소비계층 중산층 부모의 영유아의 마케팅 포인트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주요 특성을 봤죠. 주로 이제 주요 소비 특성을 지금 표 58에서 봤는데요. 표 59는 이제 거기에 이제 핵심 공격 포인트가 뭔가 기업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이 공격 포인트가 파악됐다면 어떤 제품들이 이 시장에서 먹히겠는가? 뭐 그런 이제 보다 구체적인 어떤 기업으로서는 공격 포인트죠. 자, 마케팅 포인트는 다양한 연령층이 구매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입소문 마케팅에 효과 큰 구매 계층이고 가격 대비 효능을 중시하고 프라이빗 브랜드도 인기가 있다는 것이고요. 건강을 고려한 유기농 소비재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소량 오더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고 또한 이제 소량 딜리버리, 소량 이제 배달을 위한 배송을 위한 유통 채널 확보도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 이제 뭐 기업으로서 히트하거나 유망한 품목이 뭘까요? 유아복, 자동차 간이 좌석, 흔히 카시트라고 그러죠. 또한 유기농 소매 제품 및 의류, 고급 프리미엄 수유 용품. 애기에게 이제 어떤 뭐 분유나 이런 걸 먹이는 걸 말하는 거죠. 거기 관련된 이제 그야말로 프리미엄 제품. 우선 뭐 산모가 애기의 건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아기용 변기, 아기용 변기도 이제 또 따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고요. 아기용 휴지, 일회용 물수건, 목욕 용품, 대소변 훈련용 속옷, 다기능 유모차, 인체에 무해한 장난감, 뭐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소비계층인 중산층 고소득층의 티네이저. 마케팅 포인트는 온라인 구매자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항상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는 심리를 활용하자는 것이죠. 또 지속적인 브랜드 발굴 및 홍보 전략도 필요하고요. 차별화된 홍보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이외에 전단지 광고나 주변 친구들도 한 입소문 활용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전자기기 제품의 네트워크 기능을 개발하고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복합 패키지 기능을 중시한다는 얘기죠. 글로벌 기업과 차별화된 전자제품 기술 및 디자인이 또한 필요하고요. 또한 영화 인기가 관련 제품 구매로 연결됩니다. 최근에 우리 보면 뭐 기생충에 그 짜파게티 먹는 고개 결국 그래서 이제 짜파게티에 대한 그 수요가 일시적으로 상당히 이제 증가한 그런 이제 양태를 보이고 있죠. 중산층 아시아 이민자 계층 대상의 틈새 마케팅도 뭐 한류 동해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업들이 이제 초점을 맞추는 제품으로는 감기 예방 영양제 등 티네이저를 겨냥한 건강 보조식품이 있고요. 캐주얼 럭셔리 의류가 있습니다. 휴대용 무선 네트워크 게임기, 티네이저용 화장품, 가상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1인 미디어 서비스, 미니 홈피, 블로그 등 뭐 다양하게 이제 결국 이들의 티네이저에 맞는 그런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휴대용 전자제품, 다기능 휴대폰, 신축성 있는 여성용 의류, 이거는 뭐 여성용 의류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하겠죠. 인민계층에 특화된 액세서리, 이런 등등이 핵심 소비계층에는 히트나 유망할 것으로 이제 추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핵심 계층인 고소득층의 이제 중장년층입니다. 이전보다는 강한 가족 지향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최신 기능의 가전제품, 구입 및 교체 수요를 활용하다는 거고, 고급 패션, 미용에 대한 남성의 관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연과 건강 이슈에 대한 관심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가치제는 고가 프리미엄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고 뭐 흔히 이제 중고가 백화점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저렴한 생활용품은 할인 매장을 적극 활용하는 소비의 양극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여가 소비에서 여행 등 관련 상품 서비스 분야 틈새 시장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유기농 및 건강 제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서 과장광은 오히려 손해이고 관련 인정을 철저하게 획득해서 정직한 기업 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히트 및 유망 품목으로는 다기능 휴대용 전화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사인 액자가 있고 여드름 관리 제품. 여기 이제 피부 관리에서 이제 이 피부 트러블을 해결해주는 그런 제품들. 또 고기능성 노화 방지 화장품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가정용 종합 운동기구, 사회 친화적인 다용도 가방, 그 다음에 메이드 서비스 카드, 유기농 입술용 크림, 기능성 신발, 친환경 건축자재. 자, 여기 기능성 신발과 관련해서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주요 지금 나이키라든지 주요 유명 우리가 신발 브랜드는 거의 한국 아니면 대만에서 거의 만들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들 국가들의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산업 구조도 변화하면서 지금은 이제 중국이나 그 다음에 동남아 국가들로 많이 전환됐죠. 그렇다고 우리 신발 산업이 아예 없어졌나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우리 신발 산업이 이제 부산이 메카인데 이 부산 지역의 신발 제조업체들이 우리 브랜드라면 뭐가 있을까요? 월드컵 있고 프로스펙스 등등 있죠. 아주 기능성 신발로 결국은 이제 승부를 걸고 있죠. 또 그렇게 이제 나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냥 일반 이제 유명 브랜드의 그냥 이제 단순한 현지 생산 업체는 이미 우리는 경쟁력을 상실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이제 일반적인 브랜드 신발들이 가지 못하는 기능성 신발들,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발들을 결국 개발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결국 우리의 이제 신발 만드는 그런 산업도 결국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수요처를 찾아서 틈새 시장을 이제 개척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 핵심 소비 계층인 중산층, 고소득층의 노년층입니다. 마케팅 포인트는 뭘까요? 자, 기존의 스윙 세대와 새롭게 노년층으로 접어드는 베이비 부모나 옆이 노년층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스윙 세대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녀 중심, 검소함, 그렇지만 경제력은 낮은 편입니다. 옆이 노년층은 자기 중심, 소비 지향성, 높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편리성과 실용성이 강조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또 집안 생활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가구의 대형화, 첨단화가 필요하고요. 건강 및 웰빙 관련 제품 수요의 지속적인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히트 또는 유망 상품은 기능성 건강 제품, 건강식품, 또 그리고 무채혈 혈당 측정기. 그러니까 우리가 혈당을 측정하려면 결국 이제 혈액을 조금 이렇게 추출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만큼은 조금 이제 따가운 편이죠. 그리고 또 이 피를 또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오는 피를. 그래서 그리고 체열하지 않고 혈당을 측정하는 거. 전동식 휠체어. 물론 이미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보다 더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보다 더 편리하고 보다 더 안전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측면의 제품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또 편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기능성 신발에서 보다 편한 신발 및 의류. 노인용 전동 침대. 아이디어 생활 가구. 마사지용 고급 의자. 무인 골프 카트. 자, 무인 골프 카트. 야, 지금은 이제 골프장에 가면은 되게 이제 캐디가 이제 예를 들어서 회원제 골프장을 하고 있고 일부 퍼블릭 골프장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러한 없다면 이제 본인이 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이렇게 운전하죠. 운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굴곡이 많고 좀 경사가 좀 있는 그런 이제 골프장의 그 지형의 특성상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제 주로 이제 여기는 중산층, 고소득층, 노년층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많은 편이죠. 이제 사회생활로부터는 이제 주로 은퇴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건강상 관절보호, 영양제 등이 있고요.
노화 방지 화장품 또 역시 마찬가지로 유망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 관련 용품, 정원 관리 용품 이런 등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교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3교시 때 여러분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